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영화 보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하면 어눌한 말투, 뻔한 수법,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내심 어떻게 저런 걸 속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안 속는다, 이런 일종의 자만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게 아니구나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스피싱의 그 수법이 기존에 상상했던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 발전된 도구들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기업의 입사 정보를 빼내서 신원 보증을 명목으로 보증금을 요구하는 그런 보이스피싱 각본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라면 나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또 더욱더 진화를 해 나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영화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배우들의 연기도 좋고 내용도 재밌고 이제 속도감도 있어서 영화 자체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영화를 여튼 보이스피싱의 관점에서만 한번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디테일한 개인정보를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미심쩍었는데 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알 수가 없을 텐데, 이러면서 그 상황을 이제 믿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도처의 개인정보를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사 지원 정보, 설마 내가 여기 입사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다른 이들이 빼내서 이용할 것이다, 그런 상상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영화 초반에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직원들 거의 대부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는데, 그 현장 소장이 직원들을 위한다고 보험을 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미끼로 이제 개인정보를 빼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화를 받았을 때 아니 이 정도까지 나에 대해서 알다니,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우리가 실제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엄마 살려줘,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돈을 입금하라고. 그러면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해보면 되는 것이고, 휴대폰이나 또는 아들이 있는 학원이라든가. 그런데 이 수신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기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현장 직원들이 다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 현장에 어떤 수신기를 누가 와서 살짝 놓으니까 그 근방에 모든 전화기가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피해에 대한 전화를 받았을 때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위급한 상황이니까, 근데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실제 상황이겠구나, 우리 가족이 실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수신 방해 장치를 이용해서 연출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변환된 전화번호. 그러니까 이상한 전화는 이상한 번호로 오잖아요. 국외 발신이라든가 발신번호 표시 제한 또는 070, 주로 그런 것들에 많이 이용이 되니까. 그런데 이 전화번호를 변환하는 아주 간단한 기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할 때 그 소프트웨어에서 번호를 치게 되면 그 번호로 전화가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번호가 그 스토리하고 연관된 공공기관의 전화라든가 그런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전화를 또 내가 할 때 그 전화를 받는 사람 자체가 또 보이스피싱의 일원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신력 있는 확실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치밀한 각본, 스토리, 이런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몇 가지 아주 단순한 스토리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주로 이제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을 더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입금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예 그 대본집을 작성을 하는 거야. 이 영화에서는 배우 김무열이 그런 역할을 맡게 됐는데 그 정도로 노력을 하고 치밀하게 연구를 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욱더 진화가 되겠죠. 일종의 심리 게임,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나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각본이나 스토리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준 높은 연기력. 과거에는 그 중국 동포분들 그런 말투로 보이스피싱을 걸려오는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연기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이 보이스피싱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이 전화 연기력이 너무 뛰어난 거죠.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면 이 정도까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상황도 믿을 수밖에 없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 남편이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끊고 나서 또 경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변환된 전화번호로. 그리고 그 경찰이 당신 남편이 있으니까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면 현장을 직접 오라고? 그럼 바로 확인이 될 텐데? 이런 얘기는 못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 게임을 하는 거죠. 설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세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믿고 돈을 입금할 수 있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아주 수준 높은 연기와 이제 설정을 만들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 뭐 살려줘,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피해자가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내 자녀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뭐 실제로 목소리를 따서 연습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준 높은 연기력으로. 그리고 여섯 번째는 메시지 피싱입니다. 이거 아주 예전부터 있었죠. 네이트라든가 카톡으로 급한데 돈을 좀 빌려줘. 근데 이 관계가, 그런 관계가 있어요. 이 형님이 나한테 돈을 부탁해? 빨리 도와드려야지. 뭐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 지인도 당했는데 사실 지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입금해달라고 하면 일단 전화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메시지 피싱이 자녀인 척 가장해서 이제 노년의 부모님한테 메시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이 노년의 부모님이 또 자녀가 카톡이 오니까 또 살갑게 웬일이지? 받아주고 하면서 뭐 계좌번호,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를 빼내는, 또 돈을 강탈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도 메시지 피싱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노년의 부모님들께도 이러한 사기 수법이 있다는 거 미리 대화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이 영화 자체만으로도 그 내용이 상당히 놀라운데 앞으로는 더욱더 놀라운 수법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설정들, 그것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입금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때 너무 급박한 감정적으로 막 심리적으로 쫓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시간을 갖고 주변 지인 그리고 담당 경찰 부서 이런 쪽에 충분히 미리 연락을 해보고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화도 재밌고 내용도 상당히 또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유용하니까 가족끼리 한번 주말에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릭터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